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암 환자를 위한 통합 가이드 첫 시간에서 어, 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봤더니요, 우리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갑상선암이 1위고요, 대장암 2위, 3위가 폐암, 4위가 위방암, 5위가 위암, 6위가 전립선, 7위가 간암, 8위가 태장암, 9위가 담낭암, 10위가 신장 관련된 암이고요. 그래서 남자 14만 명, 여자 13만 명, 그래서 총 28만 명이고, 기대 수명은 보면은 남자들이 79.9세고요, 여자들이 85.6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생존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지금 93년, 95년부터 그때는 보통 이렇게 생존율이 작았었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남자들은 67%, 여자는 78%니까 암은 초기만 발견이 된다면 거의 생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갑상선 암이 굉장히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때 그 특강을 했었는데, 제가 방사선에 관련된 암 특강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피폭이 이제 방사선 자체가 발암물질이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건강검진 할 때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건강검진, CT 같은 방사선 검진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제 비공식적인 해외에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제가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가 갑상선암이고요. 또 이제 서구 식생활이 많다 보니까 대장암 환자도 많고, 폐암은 이제 꼭 흡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공기 오염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요리할 때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오염으로 인해서도 여성분들한테도 폐암 환자들이 많이 유발하고 있고, 이제 유방암, 위암 이런 순서로 되고, 암 사망률은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흡연이 아마 원인이 1일 거예요. 이 폐암이, 흡연이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들이 흡연이 딱 폐암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오해고요.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폐암 1위, 2위가 간암이고요. 3위 대장, 4위가 췌장암, 5위가 위암 순으로 사망자 수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전조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원인이 없는데, 우리가 막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식이 조절하지 않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체중이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이건 아무래도 위장 관련된 암, 위장간, 췌장, 담도, 상부 유장간이라든지 대장, 폐암, 그 다음에 혈액 관련된 암의 위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우리가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 그냥 일반적인 피로가 아니라 만성 피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을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암 환자들이 그 전에도 그렇지만 항암하고 나서 일반인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100%의 에너지라고 그러면 거의 20, 30%대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감, 그 다음에 통증, 특정 부의 통증,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경우는 상복부 통증, 폐암은 흉부 통증, 뇌종양은 그 두통,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난소암은 하복 통증, 이런 경우, 그 다음 뼈가 이제 암이 뼈로 잘 전이가 되는데, 특히 폐암 같은 경우 전이가 잘 되는데, 뼈에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소변, 대변, 가래, 질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 그 다음에 몸에서 만져지는 혹, 덩어리, 멍울 같은 것들이 자꾸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암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체중 감소 10% 정도. 특히 이제 이 10%,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장 관련된, 그 다음 혈액암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체중 감소 원인이 암세포가 대사가 증가한다든지, 암세포가 막 증식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또, 위장 간에 이제 위장이나 이런 담도나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먹었을 때 식욕이 저하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오심구토, 설사에 시달린다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체중 감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암이 진행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원인이
운동이나 이게 특별하게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 자, 일반적인 피로들은 우리가 쉬면 회복이 되는데 암 관련된 피로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서 출근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집에서 육아나 가정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건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피로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피로감 자체가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진행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자체가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암이 골수를 침범했거나 또 어떤 암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피로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의욕 상실되고 아무래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들고 몸이 무겁고 권태, 우울, 불안감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시작되면 사실 더 힘들어지거든요. 뭐 항암을 시작했거나 방사선 수술 치료를 받으면 이 피로감이 더 많이 심해져서 사실 이 피로감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위의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또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외상이나 운동, 감염이 없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다친 적도 없고 심하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감염이나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어떤 부위의 특정 부위에 통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상복부 통증이 있거나 위장 관련된 그쪽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흉부 통증이 있다든지 또 뇌종양은 두통 이게 그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우리가 두통약을 먹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통증 이런 것들 뇌종양의 원인일 수 있고 뇌종양이 그 신호일 수 있고 또 자궁경부암, 난소암은 그 하복부 통증이 있거나 뭐 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골반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이 신경이나 혈관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침범할 때도 통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은 초기에는 약하거나 불규칙적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암이 크기가 커지거나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고 지속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암은 초기부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통증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식도 같은 경우는 식도 점막에 뭔가 암이 생기면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있다든지 또 두통 심하다든지 그 다음에 복부 통증이 있다든지 골통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이런 이유 없이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그리고 등이나 복부에 이유 없는 통증 이게 보통 그 등 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우리가 신장이라든지 담도라든지 이런 것들 췌장이라든지 이게 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부위잖아요. 췌장이라든지 신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등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등이나 복부에 통증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그 심도에 있는 깊이 있는 장기의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비물 우리가 소변에서 뭐 혈류가 있거나 대변에서 출혈이 있거나 갈에서 출혈이 있거나 질에서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성생식기암 이제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은 이제 뭐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거나 아니 폐경이 됐는데 갑자기 출혈이 있거나 성관계 후 갑자기 출혈이 있거나 또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 보통 자궁경부암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출혈이라고 볼 수 있고 자궁내막은 내막 안에 이렇게 많이 증식이 되면서 뭐 출혈량이 너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불규칙한 쪽에 자궁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궁내막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시면 이렇게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그 암에서 나타나는 분비물은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고 또 그냥 혈액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 물질, 노란색 그 어떤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생리하고 일반적인 생리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자궁 이제 여성 그 암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한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또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 감염 또는 암의 괴사로 인한 악취가 나는 분비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병실을 보면
어떤 특정 질병이 모인 병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별로 뭐 특정 병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병실 안에 들어가면 그 환자들한테 나는 특정한 냄새들이 있어요. 이 악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직의 염증이나 조직 신생물에서 나타나는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어떤 조직에서 나는 특정한 냄새가 좀 달라요. 장기마다 냄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종양이 방광이나 직장에 인접 장기로 퍼질 경우는 우리가 혈뇨는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혈에서는 피가 섞이면 안 돼요. 피나 단백질이나 당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혈뇨도 비정상적인 거고, 여러분 배변 볼 때 출혈이 있다든지 또 배변 볼 때 너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골반 통증, 하지 부종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져지는 혹 덩어리, 특히 이제 뭐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만져지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좀 자주 받으셔야 되겠죠. 유방에서는 특징적으로 단단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질 때,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는 분비물이 있거나 또 유두가 함몰이 되거나 또 유방 모양이 변화가 되거나 특히 또 겨드랑이 림프절들이 막 붓고 단단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유방암을 의심해 보고요. 갑상선은 우리 목 앞에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우리가 보통 그 초음파나 하면 우리 많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초음파 검사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변화가 있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곤란하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 목이 계속 이물감이 나타날 때 갑상선의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림프종은 우리가 림프절이 지나가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목도 그렇고 겨드랑이도 있고 사타구니, 배꼽 뭐 이런 부위에 림프절이 모인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질 경우 이런 경우 동반 증상으로는 열이 있거나 계속 한 37점, 38도 뭐 발열이 있거나 야간에 막 그 땀이 많이 나거나 또 체중 감소가 있거나 또 멍이 들린다든지 뭐 가려움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서는 복부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진다. 대장, 신장, 간암. 그 다음에 고안에서는 뭔가 혹이 만져진다든지 또 피부에서 뭔가 혹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타 신생물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꼭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이제 암의 전조 증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10% 이상, 피로감, 통증, 그 다음에 분비물, 출혈이나 분비물, 그 다음에 혹이나 덩어리 같은 것들이 암의 전조 증상 5가지였습니다.